제가 환자였거든요. 그쵸. 제가 환자였고 수술도 받았고요. 저는 마비가 와서 쩔뚝쩔뚝 4년간 레지던트 생활 내내 한 번도 안 아팠던 적이 없죠.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20분마다 일어나서 걷고 허리도 펴주는데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아프긴 하죠. 척추 측만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허리에 좋은 운동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운동할 때 아프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나서 아프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하고 자고 나서 아프시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지면 디스크에 손상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허리가 있는데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돌리면 디스크에 네. 힘이 많이 걸리겠죠. 8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측만 진단 받았는데요. 혹시 키가 크면서 척추가 자연 교정이 될 수 있나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 측만에 좋은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항상 그 어려운 질문도 굉장히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의 스승님의 스승이신 한국이나 세계적인 척추외과 의사 닥터 수 턱세일 네. 교수님이죠. 전 세계 랭킹 10위에 들어가신 분이고 한국의 척추 수술이 세계적인 수술이 되는 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신 그 정말 세계적인 대가시죠. 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항상 제자들한테 어려운 수술도 쉽게 하고 쉬운 수술은 더 쉽게 해라. 그렇게 적용해보면요. 어려운 질문도 쉽게 대답하고 쉬운 질문은 더 쉽게 대답해 주는 게 맞겠죠. 키가 크면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척추 측만은요. 일반적으로 키가 크면 더 심해지죠. 지금 각도가 20도인데요. 이분이 한 14세 정도 돼서 키가 막 7cm, 8cm 크면 각도는 더 심해지죠. 키가 커지면 성장이 있는 동안에 각도는 더 심해집니다. 두 번째로 성장이 멈추. 남자는 17세, 여자는 15세 정도면 키가 멈추거든요. 성장이 멈추면 일반적으로 측만증은 심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25도 정도에서 딱 멈추게 되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 교정되지 않습니다. 키가 크면 더 심해지고 키가 멈추게 되면 측만증도 멈추게 되겠죠. 각도가 커지면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건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자, 측만증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삐딱하잖아요. 그럼 근육도 삐딱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옆으로 휘어져 있으면 한쪽은 근육이 짧고 한쪽은 늘어져 있겠죠. 짧은 근육은 타이트하니까 점점 짧아질 거예요. 늘어진 근육은 느슨하니까 점점 늘어질 거예요. 그럼 근육의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럼 그게 또 측만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걸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세가 안 좋으면 디스크가 생기고 모든 병이 생긴다고 했는데 척추 측만증이 안 좋은 사람은 자세가 안 좋을 확률이 더 많겠죠. 측만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측만증이 더 안 좋은 자세를 만들고 안 좋은 자세가 디스크 등 모든 척추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분일수록 더 철저하게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나쁜 것들 있죠. 허리 구부리고 쪼그리 갖고 양반 다리 갖고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철저하게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척추 측만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허리에 좋은 운동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건강에 좋은 운동이 있지만 허리에 좋은 운동 없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허리에 나쁜 운동을 하시면 측만증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윗몸 일으키기, 누워서 다리 들기, 그다음에 허리 숙이기, 요가의 고양이 자세, 그죠? 수영의 접영, 자전거 같이 자꾸 디스크나 허리 안 좋은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들은 당연히 측만증에도 안 좋을 겁니다. 그죠? 저 같은 서전이나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뼈가 3차원적으로 틀어진 거기 때문에 수술로 교정하는 거 말고는 그죠? 그 방법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 강조했던 신전 운동, 특히 측만증 환자들 등이 굉장히 굽어지거든요. 이 측만증은 3차원 변형입니다. 그 3D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3차원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거를 2D로 분석을 해서 정면에서 하니까 옆으로 혀 보이는 거지 3차원적으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옆으로 흰 거보다는 등이 굽은 게 더 문제죠. 등이 굽게 되면 허리도 디스크 생기고 목 디스크 생긴다고 말씀드려서 등을 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측만증 환자는 더더욱 등이 많이 굽습니다. 그래서 등을 잘 피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측만증 환자들한테 신전 운동을 많이 하라고 강조합니다. 자, 9번째 질문인데요. 허리 분리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탁구나 당구 같은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 괜찮죠. 당구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구는 안 했으면 좋겠고 탁구는 좋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척추 분리증이 가장 안 좋은 병이에요. 뼈가 분리됐잖아요. 그죠? 뼈가 분리되니까 덜렁덜렁 되겠죠. 척추 뒤가 분리돼서 덜렁덜렁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분리증이 없어도 허리 구부리면 디스크가 생기는데 분리증이 선천적으로 있어도 덜렁덜렁 되면 디스크 망가질 거 아니에요. 디스크 망가지면 분리증이 있으니까 앞으로 쭉
빠져버리겠죠. 이거 전방전이증 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이 허리에 안 좋은 운동들이죠. 탁구, 당구 허리 쑥 구부려서 숙이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허리 숙이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배드민턴이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레버암이 길죠. 위에서 아래로 많이 내려 찍잖아요. 테니스, 레버암이 길죠. 탁구는 그러니까 레버암이 작아서 회전이 덜 걸려서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중에는 그나마 탁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탁구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당구는 안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 말씀드리지만 운동할 때 아프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하고 나서 아프시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하고 자고 나서 아프시면 하면 안 되겠죠. 그때 레버암으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버암이 이제 지렛대 원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전력이 걸리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이제 힘이 많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지면 디스크에 손상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러니까 허리가 있는데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돌리면 디스크에 힘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디스크 손상을 줄이려면은 바짝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손상이 덜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채를 이렇게 길게 들고 점프를 해서 내려 꽂는 스매싱 동작은 디스크에 굉장히 큰 손상이 가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배드민턴이 안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회전력이 많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구부리는 동작은 아니니까 그나마 좀 나을 거라는 거고요. 탁구는 좀 붙여서 이렇게 사살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렛대가 길어지면 힘이 커지고 지렛대가 짧아지면 힘이 작으니까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나마 탁구가 지금 제일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10번째 질문인데요. 10번째 질문은 저희 대본에 없이 간절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오늘 아침 당일에 바로 캡처해서 원장님도 대본에 지금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괴로워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여름 방사통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딱히 재미를 못 보고 추석 때 극심한 통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다가 이런 건 무슨 경우인가요? 사무직이라 앉는 시간이 길긴 하나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20분마다 일어나서 걷고 허리도 펴주는데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아프긴 하죠. 근데 진짜 심각한 병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그 말기암이면 통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스크로 고통을 받고 시술도 받고 수술도 하고 수술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죽고 싶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성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제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저는 재수술을 많이 하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번쯤은 저한테 진료로 오죠. 옛날에 너무 많이 왔죠. 이렇게 오면 저는 늘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는데 첫째 환자분한테 이런 말 하죠. 환자분 너무 아파 죽어 같은 거 제가 이해하는데 아파서 죽은 사람은 없다. 암이나 이런 병으로 죽지 디스크로 아파서 제가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통증이라는 건요 주관적인 것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하면 더 아파져요. 사람이 마음먹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먹게 달려있지 않겠어요? 영화 보면 막 총알 맞아도 막 총 쏘고 이런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의 몸이니까 본인이 영웅이 될 필요가 있겠죠. 환자분이 나쁜 마음 먹고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디스크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의사들은 자기가 다 잘 됐다 그래요.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제가 뭐 비난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봐서 수술을 새로 해서 좋을 것 같으면 하자 그래요. 앞에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잘하지 못해서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좋죠. 근데 70점 맞은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10점, 20점은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만 척수술이라는 거는 90점, 100점 해야지 결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60점, 70점은 아플 수 있죠. 잘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줘야죠. 만약에 시술이든 수술이든 모든 과정이 100점이었으면 환자분이 이상한 거예요. 다 잘 됐는데 나만 아파가지고 자살하고 싶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수술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잘 됐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술해서 좋아지지 않았던 거는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시술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해서 잠깐 일단 좋았잖아요. 나빠진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봐서 그죠? 진짜 수술이 잘 돼 있고 할 게 없으면 기다리시면 되죠. 그럼 좋아져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던가 수술은 잘 됐는데 혈종 이런 거 저도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수술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잘 돼도 결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뭔가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가서 쏙시한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문제를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남이 한 건 무조건 잘못됐어. 무조건 남이 한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뭐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선생님 훨씬 못하시잖아요. 본인은 이것보다 더 못하면서 날 남이 한 건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싸가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 한 건 무조건 잘 됐대.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보면 100명 중에 98명은 한자가 옳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뭐 진짜 잘 됐는데, 정말 잘 됐는데 뭔가 해줄 게 없는데 안 좋은 경우는 이제 한 2%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경우는 진짜 의사가 가실이 있을 때만 따지는 거예요. 100점 중에서 60점, 70점을 한 거 갖고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의 문제잖아요. 0점 한 거, 10점 한 거 이런 것들은 의사가 잘못을 한 거겠죠. 그러면 환자분 60점, 50점이면은 뭐 40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제가 오면 환자의 쓸데없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차근차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규할 에너지가 있으시면 본인의 병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더 좋아질 수 있죠. 일례로 수술을 12번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6번을 수술을 받고요. 저한테 찾아서 제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를 해줬어요. 근데 잘 지내세요? 고령이셨나요? 아니요. 근데 뭐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6번째 하고 결과가 좋았는데 7번째, 8번째, 9번째 할 때 한참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한테 하실래요? 그랬더니 일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주는 걸 알고 본인은 좋아진대. 근데 해놓은 위가 또 망가지고 해놓은 위를 또 망가지면 어떡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행복하게 살아요. 저를 만나기 전에 6번째는 지옥 같았다. 근데 7번째, 8번째, 10번째 할 때 힘들었지만 지옥 같지 않대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아파서 죽은 사람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규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분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꼭 마인드 컨트롤도 잘 하셔서 한번 저희 병원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골라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계신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진료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 오면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좀 더 개별화돼 있을 것 같고 뭐 MRI라고 하는 증거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이렇게 잘 하시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박소희 팀장님이나 우리 또 PD님께서 허리 아픈 사람이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환자였거든요. 제가 환자였고 수술도 받았고요. 저는 마비가 와서 쩔뚝쩔뚝 4년간 레지던트 생활 내내 한 번도 안 아팠던 적이 없죠. 사실은 통증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 해결할 수 있고 허리병으로 아파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시고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굉장히 이 좋은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래로 너무 바쁘신 가운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척추 정보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